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진정한 빌드업,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월드컵 예선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3 아쉬운 석패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팀. 사실 젖잘싸라는 말로 끝내기엔 정말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졌는데 뭘 잘 싸웠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말도 다 맞습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어진 실점은 너무 뼈아팠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나 싶습니다. 전반 점유율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운이 너무 없게도 가나의 슛마다 골을 얻어맞았습니다. 전체적인 공격 빌드업은 어느 팀이 와도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는데요. 우루과이전도, 가나전도 우리가 중원에서 우세했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이제 한 개의 게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전.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전력을 다한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심한 것 같고 특히 김민재, 황인범은 출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바라보지만 쉽지는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아쉽지만 정말 잘 싸웠습니다. 정말 놀라웠는데요.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됐는지 내심 뿌듯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맥주부터 돌렸다는 거거든요. 이제 네. 대통령이 그 퇴근이 늦어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저를 구경시켜주면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맥주부터 돌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 분 중에 한 어머님은 네. 자신의 입으로 물이 넘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입을 꿰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분들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맥주를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나도, 현안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공인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국민들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엄청난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맥주나 마시면서 그냥 사사로운 얘기, 뭐 축구 얘기, 빈살만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즐겼다. 그리고 내일 휴일인데 뭘 일찍 가냐. 좀 더 남아서 한 잔 더 하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과연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나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했던 유족과 국민들 앞에 무엇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 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윤성 기자님의 저런 말씀에 반박하기가 어렵다. 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힘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에 불러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대통령께서 퇴근이 늦어지면서 김건희 씨가 관저를 구경시켜주며 앉은 자리에서 맥주부터 돌렸다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 중 한 어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물이 넘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입을 꿰매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장 기자는 2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분들은 한 달 가까이 비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맥주를 마시면서 정치나 현안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말을 과연 할 수 있냐며 이같이 비판했는데요. 앞서 만찬에 참석했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찬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윗도리도 벗고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고 얘기했다며 김건희 씨로부터 안내도 받고 이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했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다. 미니멀리즘을 해놨더라. 대통령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김건희 씨가 그럼 우리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시죠 라며 맥주를 놓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의원은 맥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들을 나눴다. 나중에 식사가 나왔는데 맥주 안주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새로운 걸 줄 줄 알았는데 땅콩 넣고 맥주만 마시면서 얘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기자는 내일 휴일인데 뭐 일찍 가냐? 좀 더 남아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과연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국정조사 등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대했던 유족과 국민들 앞에 무엇으로 답변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저에서 만찬 회동이 있었는데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친윤계 핵심 의원들만 콕 집어서 그렇죠. 관저로 먼저 사전에 그 말이에요. 불러서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부적절하죠. 나는 지도부보다 네. 친윤, 나를 처음에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더 중요해. 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지금 흘러나오는 거는요. 자, 목요일 날 있었던 친윤 그룹과의 뭐 저녁 만찬에서는 차기 당대표, 차기 전당대회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지도부랑 만났을 때는 당무와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의 주도권, 다음번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 당대표인데 그렇죠. 그 논의를 친윤들하고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그 4명이 당에 돌아가서는 내가 대통령하고 그때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은 이런 거야. 네 생각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윤심을 팔 거 아니에요. 아하.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예. 그럼 지도부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아까 어떤 언론을 보니까 친윤에서 2월 말 3월 초에 전당대회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바로 김행 비대위원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니고 우리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그거를 논의도 안 하고 내일 논의할 거고 또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다음번 전당대회 시기 결정할 거예요. 이거 비대위의 권한도 아니에요. 친윤의 권한도 아니에요.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대통령이 당의 중요한 일은 그 4명하고 하는구나. 네. 그런 인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줄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당 지도부와 만찬 전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권선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과 아내들을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소장은 앞으로 그 4명이 당에 돌아가서 내가 대통령하고 그때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은 이런 거야. 네 생각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윤심을 팔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며 그럼 지도부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힘당이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윤핵관 4인방을 또다시 가동시키기 시작한 건데요. 대체 이들은 왜 집권을 하려 했던 걸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복한 나라인가요? 대체 이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요? 머리를 맞대고 모여앉아 어떻게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만들까 하는 고민만 하는 모양입니다. 또 그들이 꺼내든 꼼수와 편법이 기가 막힌데요.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건물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별도의 건물로 기자실을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다하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 외곽에 있어 대통령과의 접촉 기회가 한정되어 있던 기자실을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위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이 소통의 상징이었던 용산 기자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러려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려 한 걸까요? 이게 소통입니까?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기자실이 너무 가깝고 국민과 소통하는 출퇴근 문답도 오히려 흠집만 남게 됐다면서 별도의 건물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기자실이 이전하는 경우를 상정해 국방 컨벤션 센터 건물을 대체지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컨벤션 센터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대통령실 건물에서 걸어서 6, 7분 거리인데요. 소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외부 건물로의 기자실 이전은 용산 시대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종 결론이 주목되는데요. 이러려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죠. 일조 넘는 혈세를 낭비해가며 벌이는 이 한심한 작태를 왜 벌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입니다. 네.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죠.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이 파면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그것도 안 하면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네. 이 파면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거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해임 요구를 오늘 한 것이죠. 네. 해임 요구해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지난번에 박진 장관 그랬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취재를 했더니 다음 스텝 간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이제 탄핵 심판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네. 예.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그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검사가 법사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렇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면 그 자체로 직무가 정지되니까 네. 상당한 정치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